드론인데 바닥을 기어다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회사 DJI가 기어코 로봇 청소기까지 만들고 말았습니다. 예로 집 청소 싹 돌려볼 건데요. 최대한으로 활용해본 DJI 로모 사용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박스 후딱 까볼게요. 박스상에 로모 P라고 적혀있는데 P, 모델을 구분하는 코드네임입니다. S, A, P 총 3가지 모델로 디자인과 기능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로모 S의 경우 청소 로봇 본체가 화이트 디자인, A와 P는 껍질이 투명해서 내부가 그대로 보이는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충전과 자가 세척이 이루어지는 이 베이스 스테이션의 외관도 모델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모델은 로모 P 최상위 모델로 리뷰 진행할게요. 베이스 스테이션과 로봇 청소기 본체, 먼저 베이스 스테이션을 다시 3등분해서 본다면 가장 상단에 깨끗한 물을 넣는 164ml 용량의 정수통과 물걸레질 후 더러운 물이 모이는 오수통 큼지막하게 양분되어 있고요. 중앙 부분에는 바닥 탈취제와 걸레 세정제가 나란히 꽂힙니다. 그 우측에는 먼지 봉투. 로봇이 집을 돌아다니면서 빨아들인 먼지들이 베이스 스테이션에 다시 집합되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하층부에는 로봇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요. 로봇의 후측 충전 단자가 이곳을 통해 접합되고요. 먼지 흡입구가 중간에, 최하단에는 물걸레 세척 공간이 있습니다. 청소기 본체를 좀 보시죠. 이 기종의 독특한 점은 드론이 하늘에서 사용했던 기술을 그대로 차용했다는 점인데요. 양안, 어안 비전 센서가 옆쪽에 눈동자처럼 박혀 있고요. 주변 환경 스캔을 위한 고정형 광각 라이다도 전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침대나 소파 밑 들어갈 때 활성화되는 라이트가 이렇게 보면 약간 얼굴 같기도. 충돌 감지 범퍼가 전면을 쭉 감싸고 있는 외모네요. 후면에도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충전 단자와 원활한 스테이션 복귀를 돕는 적외선 센서 파츠, 탈부착 가능한 직통형 먼지함. 바닥도 살펴보면 아래에서 봤을 때 좌측에 있는 이 브러쉬는 동작형 브러쉬예요. 가동 범위가 확장되는 로봇암 위에 이 브러쉬가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품입니다. 자석 탈부착형의 물걸레 파츠. 브러쉬와 반대로 좌측 물걸레는 고정형, 우측은 동작형이라 마찬가지로 사각지대 청소 시에 얘가 바쁘게 일을 해줄 것 같죠. 중앙으로 모여진 먼지를 다시 먼지통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엉킴 방지 롤러 브러쉬가 2개 나란히 탑재되어 있어요. 양쪽의 바퀴까지 확인 완료하면 이제 청소 준비 끝입니다. 실제 구동해보러 가시죠. 설치를 마치고 나면 뭔가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받습니다. 투명한 게 굉장히 미래적이면서도 반대로 레트로한 느낌도 나고요. 이런 스타일의 로봇 청소기 디자인은 처음 봐요. DJI는 이걸 해파리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라고 해요. 실제로 각 부품이 어떤 식으로 구동되는지가 다 보여요. 물이 급수되는 거, 먼지 빨려 들어가는 거 이런 거죠. 이 내용물들이 흐르는 것이 투명한 외관을 통해 다 보이는데 생산 공정을 보는 것 같고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 결국 청소를 잘해야 이 로봇에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겠죠. DJ 홈 앱을 통해서 연결이 진행되고요. 최초 매핑을 위한 가이드가 나오네요. 문턱이 있는 집이라면 단차 감지는 비활성화하라는 안내 문구. 이곳은 문턱이 없기 때문에 단차 감지를 활성화해뒀습니다. 지도가 완성되었으니 청소를 좀 돌려볼게요. 특정 구역만 설정해서 청소를 돌리거나 집 전체를 돌릴 수 있는데 5000mAh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있어 최대 약 180제곱미터의 면적, 평수로 환산하면 약 54평의 면적을 1회 충전으로 커버 가능하다고 해요. 충전 자체는 55W급으로 진행되고 방전 상태에서 완충까지 2.5시간 소요됩니다. 먼지 청소만 할지, 물걸레 청소만 할지, 아니면 2개를 동시에 할지, 아니면 먼지 청소 후 물걸레 청소를 한 바퀴 더 돌릴지, 흡입력은 어떻게 설정할지, 걸레를 얼마만큼 적실지, 약품을 투여할지 등등 정말 많은 옵션을 조합해서 명령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청소기 걸레질은 주 2회 정도만 돌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만들어 둘 수도 있겠죠. 구역과 바닥 상황에 따라 흡입력이 자동으로 조정되는데 최대 흡입력 25,000파스칼, 표준 모드로 청소를 돌려놔도 자동 인식되는 카펫 구간에서 이 최대 흡입이 가동됩니다. 강하게 빨아먹어요. 하단부 롤러 브러쉬 부분의 강도 조절뿐 아니라 앞쪽 사이드 브러쉬의 세기도 자동 변속됩니다. 로봇이 판단하기에 가장 적합한 세기로 먼지 수집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사각지대로 판단되는 구역에서는 팔을 쭉 뻗어서 먼지를 긁어내죠. 직각 영역뿐 아니라 사람이 청소할 때도 약간 긁어내야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가구의 다리 부분이나 바닥과 벽 경계 같은 지역에서도 확장형 암으로 청소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로모가 주변 환경 인식에 큰 강점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애물 인식하는 수준과 회피 이동하는 속도가 좀 신기할 정도로 빨랐어요. 끝쪽에 짱 박혀있는 물체도 건들지 않으면서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더라고요. 물론 원활한 청소를 위해 경로를 깔끔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막 이렇게 촬영 장비 널브러져 있는 스튜디오 같은 환경에서도 얘한테 청소 맡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기의 자체 청결화 기능은 베이스 스테이션에 돌아오자마자 시작됩니다. 먼지통을 비우고 걸레 재세척,
또한 진행되죠. 로봇 청소기 몇 년째 사용 중인 사용자로서 느끼기엔 걸레 건조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이 걸레를 빨면 냄새 난다 안 난다를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로청 예약 걸어놓고 나갔다 왔더니 건조 덜 되어서 냄새 나는 걸레로 집안 전체가 싹쓸이 되었을 때의 그 절망감, 적지 않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얘는 고온으로 진짜 빡세게 건조시키더라고요. 세정액이 들어가서 그런지 좀 더 뽀송뽀송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건조 설정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앱에서 세팅할 수 있습니다. 액체를 만났을 때 피할지 아니면 롤러 브러쉬를 위로 들어 올리고 물걸레로 액체를 제거할지 뭐 이런 기능이나 카펫을 만났을 때 최대 흡입력으로 갈지 아니면 일반 흡입력으로 다른 환경에서와 같이 청소할지, 외부에 있을 땐 집안의 상황을 이 로봇 청소기에 달린 카메라로 모니터링 한다든지 등등 재밌는 유용한 기능들이 앱에 꽉꽉 담겨 있어요. 때로는 단순하고 즉각적인 명령 전송이 필요할 때가 있죠. 청소 시작 일시정지 그리고 스테이션 복귀 기능은 굳이 앱 통하지 않고 기기 상단의 버튼을 통해 곧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한글 패치 물론 되어 있죠. 한번 업데이트는 해야 하더라고요. 초반에 언어 설정에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설정에서 업데이트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래요. 며칠간 사용해본 감상은 청소 잘하는 드론이 집안을 돌아다니는 느낌? 일단 청소 잘해야 하는 건 요즘 로청 기본 소양인데 거기에 더해서 경로 트래킹이나 장애물 피하는 수준이 드론 만들던 회사라 그런가? 꽤 수준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용 경험이었습니다. 디자인적 요소와 확실한 성능 갖춘 로봇 청소기 알아보고 계신다면 DJI의 첫 번째 작품 로모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주모였습니다.